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하루가 정말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 보유를 하고 있다가 업무를 보고 있는 중에 다시 돌아와서 중간에 봤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상황이 좀 펼쳐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은 어쨌든 HLB 관련해서 굉장히 또 좀 많이 소란스러웠죠. HLB랑 그다음에 G3BNT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쨌든 허위 공시 관련된 내용으로 기사가 뜨기 시작하면서 2시 좀 넘어서 진양곤 회장의 영상도 또 유튜브에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늘 하루가 많이 어수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을 너무 많이 위축을 시켜놨어요. 약간 이런 거죠. 이거 잘못 건드리면 진짜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되는구나.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셀트리온도 판매하고 있는 약품과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연구 개발하는, 그쵸? 일종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업종은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보지는 않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팩트가 좀 있어요.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일단 전체적으로 업종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쯤 이런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을까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봉 차트고요. 마찬가지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렇게 보시면 좀 많이 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의 기분도 같이 좀 처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다른 개별 종목들이 좀 반응을 보이더라도 이 가장 인기가 많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높은 이런 종목들이 조금 그래도 자리매김 해주고 좋은 시세가 나와주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또 많이 좋거든요. 우리 회원님들의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셀트리온을 추천해서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들고 계신 분들, 별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상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코멘트를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모든 분들의 투자 의견은 좀 다 다르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들을 가지고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틀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틀린 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나랑 다르다고 그 의견이 틀렸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저도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도 좀 그런 마음으로 좀 너그럽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예민한 종목이 되어버려서 미리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깔게 된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도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판매 허가를 좀 받았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이제 17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사실 그냥 이 해당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 레키로나주로 예를 들어보면, 해당 파이프라인이 최근에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최근에 좀 핫해진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루트를 좀 보면은 사실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는 가고 있는 게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궤도로 좀 가고 있는데, 주가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선반영했다라는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면서, 추가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시장은 더 큰 걸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실제로 어쨌든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어떤 신약을 개발을 합니다. 신약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그렇죠? 신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 과정을 다 거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시판 허가를 받아서 판매가 되면 이제 결국엔 뭐예요? 매출로 찍히잖아요. 이런 과정이면 매출로 발생이 되면은 이제 어쨌든 돈을 불러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돈을 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심지어 이런 다른 어떤 신약들은 시도했다가 진짜 다 문 닫고 달아나고 손실 처리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신약 하나 개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물론 셀트리온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영이 다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공매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매도를 논하기 전에 지금 현재 단가로부터 추가적인 상승 제한이 좀 걸린다라는 우리가 어떤 요소들이 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일단 공매도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세요. 공매도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노를 좀 하시고 계시고, 제가 공매도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냥 공매도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글쎄요. 물론 공매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이게 뭐 100% 이것 때문에 지금 못 간다라고 글쎄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향은 있겠지만 무조건 100% 이것 때문이냐?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요즘 셀트리온 우리 주주분들께서 셀트리온 형제들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셔가지고 말하기가 참 뭐든지 조심스러워요. 어쨌든 제 입장을 좀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매출적인 부분이겠죠. 어쨌든 지금은 최근에 발생된 시세는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생된 건 맞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글로벌 시장에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매출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게끔 그런 길이 좀 터지기를 바랬는데 거기까지는 다소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추후에는 될 수 있겠죠. 추후에는 될 수가 있겠죠. 변종 바이러스에도 이제 효능을 좀 입증을 하고 여러 가지 더 영역은 넓혀가겠지만 결국에 그것도 시간적인 문제고 좀 기다려서 결과를 확인하면 되는데 당장에 뭔가 그런 퍼포먼스가 나와주기를 당장에 좋은 결과가 한 번에 노출돼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막말로 한 번에 좋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주가가 폭등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눌러 앉으면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니까 이젠 좀 조정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누군가는 또 힘들어 한다고.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냥 그 원래 그 본래 그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뭐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HLB와 좀 다른 부분은 HLB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HLB 그냥 뭐 시세가 이렇게 나와서 이거 그냥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살아있죠. 기대감은 있지만 오히려 이제 물론 어떤 안 좋은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세가 나와줬지만 좀 기업의 가치와 밸류를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실적입니다. 실적이에요. 실적을 아무리 뭐 제약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 맞아요. 뭐 그런 기업이어도 그럼 뭐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 안 합니까? 그렇죠? 벌어들일 거 다 벌어들이면서 계속 새로운 거를 연구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그렇죠? 점차 근데 물론 HLB도 정말 혁신적인 약품을 임상 과정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떤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밸류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셀트리온 형제들과 HLB를 상대적으로 보고서 특별하게 큰 틀로 좀 놓고 본다면 결국에 둘 중에서 리스크가 좀 더 클 수 있을 만한 거는 실적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없는 HLB가 위험성은 좀 더 크다라는 거죠. 물론 잘 되면 또 대박 날 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시가총액이 적지 않은 규모예요. 오늘 좀 많이 빠져서 물론 시총 순위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놓고 둘이 셀트리온 형제들하고 HLB 형제들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자꾸 이 셀트리온 형제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 셀트리온은요 단순하게 지금 이런 신약 개발하고 어떤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약품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것도 좋아요.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고성장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너무나 저는 임팩트 있다. 실적을 이렇게 띄고 가는 부분들 이게 결국에 이게 이 정도 실적이 이게 엄청난 실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는 거는 밸류를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의 밸류를 같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기업인 건데 지금 당장에 파란불 시세 띄워주면은 나한테는 이거 진짜 쓰레기 같은 종목이고 양봉 띄워주면은 그냥 진짜 잡준데도 양봉 띄워주면 나한테는 너무 좋은 기업이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기업의 좋고 나쁨을 단순하게 파란불 빨간불로만 평가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힘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전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말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위에 상단에서 비중을 많이 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때 당시는 안 그랬나요? 만약에 여기서 편입을 하신 6월 말에 편입하신 분들은 나름 꼭대기에서 편입하신 거예요. 6월 말일에 편입하신 분들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6개월 만에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온 거고, 그렇죠? 그나마 지금 눌렸는데도 뭐 소폭 이제 그렇죠? 어떤 수익권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좋은 기업이면은 밸류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그래도 만약에 이제 저가 매수의 탄력도 빠르죠. 상대적으로 왜?
기업에 대한 가치가 실적으로 평가가 되니까. 그래서 리스크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는 리스크가 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약 개발로 100% 올인해서 몰빵해서 그쪽으로 뭔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뛰어드는 것보다도 기존의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서 하나씩 또 새로운 거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영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진짜 좋은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셀트리온 당장 왜 안 가나요? 이거보다도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지금 수급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투심이 좀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한테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은요, 이제는 뭐 주도주도 아니고 뭐 주도 섹터보다도 이제는 옆에서 계속 동반해야 되는 그냥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옆에서 같이 동반하고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냥 그런 업종인 거예요. 반도체도 꾸준히 그래 왔는데 계속해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었고, 뭐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쪽 계속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고, 친환경 이쪽도 좀 뭐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뻗어나가고 있고, 근데 헬스케어는 뭐 갑자기 주목을 더 받았다가 망했다가 뭐 사라져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수급적으로 유입이 한번 됐다가 또 다른 먹거리가 없으면은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이런 자연스럽게 계속 그냥 자연스러운 반복을 보여주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무조건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인류가 존재하면 이쪽 업종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줄 거예요. 다만 다른 업종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통째로 같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겠지만,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잠시 좀 뒷전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락이 굉장히 큰 거죠. 왜? 기준점이 없거든.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다소 좀 등락은 크다라는 점,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추천주 리뷰 한번 좀 드려볼 텐데요. 추천주 리뷰에 앞서서 여러분들 내일까지 우리 앵콜 이벤트 정말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니까 내일까지니까 연락 편하게 주시고요. 지금도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이거는 꼭 넣었으면 하는 종목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정말 뭔가 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매매를 하기 굉장히 어렵고 완전 공격적으로 가든지 진짜 완전 존버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시장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장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좋은 종목들은 미리 돗자리 깔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뭐를 좀 말씀을 드려볼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다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영상에서 무슨 종목을 추천했다라는 거를 다 적어 드리고 있어요. 2월 9일날 LG전자,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다 말씀을 드렸죠. LG전자도 이제 모바일 사업부 철수 이슈 가까워지면서 오늘도 또 5%대 상승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날 대비해서 또 괜찮은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도 보시면 오늘 4%대 12,000원만 손절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조금 더 보시면서 부분 익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종목 그리고 이제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MS오토텍도 이틀 동안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시세가 좀 나와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VIP 회원님들도 보유를 하시던 종목입니다. MS오토텍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같이 실현했고, HLB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잠깐 튕겼다가 올라올 때라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일단 손을 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 소량 접근하신 분들은 일단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MS오토텍 뭐 짧게 하신 분도 있고 단타 치신 분들도 있고 5%대도 있고 6%대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같이 다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한 번 더 스윙으로 더 가져가 볼 계획입니다. 자, 아무튼 뭐 유나이티드 제약, 현대바이오랜드, 유나이티드 제약이 이제 제약주 전체적인 투심이 좀 약해지면서 오늘 좀 빠졌고요. 현대바이오랜드도 그냥 뭐 매수가 부근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새롭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아이큐어도 있었는데 아이큐어 뭐 충분히 수익 실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큐어는 거의 작전주급으로 움직였어요. 오늘 1분봉 차트 보시면요, 공시를 긍정적으로 띄워놓고서 위에 상단 부분의 공시가 약간 우려감스러운 공시를 내놓으면서 마이너스 20%를 순식간에 빼버리더니 2, 3분 만에 마이너스 20%를 빼더니 다시 또 2, 3분 만에 15%를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까지 다 올렸어요. 이게 지금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희는 물론 7만원 초반부터 7만원, 7만 1,000원부터 보유를 해서 올라왔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요런 범위만 손실을 보더라도 그렇게 뭐 큰 손실은 아니었고 부분 익절을 하다가 이 종목은 그래도 잘 어떻게 빠져나왔죠. 그 기타 법인 쪽하고 순간적으로 물량을 확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살벌하게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커지면 그냥 매도가 맞다 해서 그냥 저희는 매도를 다 했습니다. 자, 단기로 보실 분들은 뭐 현대바이오랜드 그대로
한번 좀 더 보셔도 되는데, 이제 요거는 딱 60선까지만 손절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리온이라는 종목, 오리온 뭐 다 아시죠? 초코파이. 정이 굉장히 많은 친구입니다. 자, 오리온도 지금 일본에서의 수십조 정도 차지하고 있는 시장 규모가 수십조인 이 생수 시장, 34조 정도 되나요? 34조 정도 되는 그 생수 시장에도 새로운 고급 브랜드로 해서 진출을 하고요. 기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 뭐 초코 관련된 제품들, 그다음에 이제 견과류 바 같은 제품들, 이런 것들도 매출이 굉장히 좋고요. 중국 시장에서의 어쨌든 중국 법인 쪽으로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1월부터 해서 매출이 굉장히 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지수 대비해서 주가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13만 원이어도 오늘 뭐 한 6%대 올라온 거 괜찮아요. 분할로 담아버리면 됩니다. 지금 현재 단가 편입하셔도 좋고요. 12만 5천 원 편입하셔도 돼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밀린다? 종가 기준으로 12만 원 지키지 못하면 매도. 이거면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스윙도 좋고 중기도 좋고 중장기도 좋아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오리온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정 많이 받으시고요. 그렇죠? 정말 좋은 기업, 실적을 동반한 기업,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20년 4분기 실적 대비해서 보시면 영업이익도 다시 1,000억 원대로 올라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연간 실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큰 추세를 그림을 그려주지만, 실제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면 엄청나게 크게 프리미엄을 받지는 않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VIP님들께 오전에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던 KMH라는 종목인데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시를 좀 살펴보니 무상증자가, 그렇죠? 무상증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결정이 됐고, 한 주당 보통 주식 한 주를 주는 굉장한 또, 그렇죠? 너무 땡큐죠. 역시나 이런 기업들 보시면 어때요? 자, 보시면은 실적을 꾸준하게 성장세가 가파르게 유지되고 있는 좋은 기업들로 매매를 해야 또 좋은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로 또 요즘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단타로 짧게 끊어 대응하는 게 좋겠고, 여러 가지로 전략이 많고 굉장히 정신이 먹고 바쁩니다. JYP도 최근에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니주 컴백 관련해가지고 일본 시장에서의 어떤 저작권 저작권 수입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 분석해드리면서 아무튼 이렇게 수익 실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제약바이오를 보유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유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라고 뭐 무조건 100% 수익만 난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잘라낼 것들은 좀 잘라내면서 대응할 것들은 대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 종목은 손실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아직까지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엄청난 고성장을 보일 종목인데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만 못 받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꾸준하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도 계속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어서 이거는 손실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손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저렴하게 지금 세일 마이너스 7% 세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꾸준한 상승세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 88%대, 그렇죠? 꾸준하게 가져오시면서 88%대까지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고, 동방도 120%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의 미세한 조그만한 관심이 이런 큰 수익률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카카오 60%대, 그렇죠? 기아차, 현대차 등등. 삼성전자도 최근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다시 들어가서 좋은 시세가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진짜 시간 투자만 좀 느긋하게 해주세요. 좋은 종목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좋은 종목들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 투자만 좀 같이 병행을 좀 해달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단타로 조금씩 뭐 즐기셔도 좋고, 그러면 분명히 좋은 어떤 결과가 반드시 따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